자, 그러면은 키스와 섹스 중에 우리는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많이 하면 돼요. 뭘 굳이 뭘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둘 다 하면 되지. 피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머리 파람입니다. 연인 사이를 택한 건 혼자가 아님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고 희생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연인 사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도 있죠. 거짓말하지 않기 등등. 오늘은 연인 사이 중에서도 오래된 연인 사이 혹은 오래 가고 싶은 연인이라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렸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러 바로 달려갈게요. 첫 번째, 핸드폰을 내려놓자. 여러분도 카페나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로 놀러 가면 많은 커플들을 볼 텐데, 커플들끼리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서로 그냥 핸드폰만 봐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서로 어디를 가서 핸드폰을 보는 상황이 어색하지 않은가 여부예요. 즉, 침묵이 익숙한가 여부예요. 근데 오래된 연인이라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핸드폰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핸드폰만 만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나에 대한 관심은 없나? 실망할 수도 있고,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고 서로가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상황이라도 이게 매번 만남에서 지속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막 쫑알쫑알 둘이 떠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 익숙한 사이라면 이거는 이거대로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 좋은 사이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5번 만나면 2번 혹은 3번은 침묵이 익숙한 상황을 즐기되 나머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매번 똑같은 데이트를 하기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알아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안 해본 데이트도 많을 것이고 요즘엔 할 수 있는 색다른 데이트들도 정말 많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산 저희 부모님들도 서로를 아직도 모르셔서 싸움도 하곤 하잖아요. 오래됐다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은 오래되었다고 해도 꾸준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금방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비교 금지. 연인 사이에 많이 나오는 행동이죠. 특히 오래된 연인들의 경우 내 친구의 남자친구, 내 친구의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말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교를 하는 건지, 기분 나쁜 마음에 비교를 하는 건지, 비교를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비교를 한다고 얻고 싶은 걸 얻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마음이 풀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상황과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비교하는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남자, 여자면서 다른 남자, 여자와 비교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오래된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럴 때 그 행동을 이해하기보다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울어요. 혹은 화를 내요. 아니면 원래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명품을 사는데 과도하게 돈을 써요. 이럴 때 뭐 울 수도 있지, 뭐 화낼 수도 있지, 꼭 명품 살 수 있지 라고 그 행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울까? 왜 갑자기 화를 낼까? 왜 갑자기 명품을 살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뒤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공감을 못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남자는 나는 공감을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여자는 감정을 이해받길 바래서 그래요. 명품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을 사는데 명품 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왜 명품을 안 사던 사람이 명품을 살까? 안 좋은 일이 있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등등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좋아지고 여자친구는 행복해할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예민함이나 감정을 이해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남자의 행복감은 여자의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결국엔 여자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 행동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천천히라도 감정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 개인 사생활 갖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시죠? 맨날 붙어 다니고 싶으시죠? 근데 과연 맨날 붙어있고 항상 붙어있는 게 좋은 연애 방식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초반에는 매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서로의 사생활도 챙겨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연애는 둘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우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나 혹은 너가 없고 우리만 있다면 사실 이건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트는 둘이 함께 원한다면 자주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날 때도 동행하고 취미도 같은 취미만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는 있지만 각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취미도 나랑 같지 않다면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사생활을 인정받고 확보하고 너의 사생활을 인정하고 확보해줘야 결국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걸 함께 하려는 게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억지로 맞춰가는 건 행복의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래요. 5번째, 연락 잘해주기. 이거는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근데 오래될수록 연락이 무뎌지는 사람이 많고 연락의 중요성을 잊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처럼 칼다 또는 엄청 자주는 아니라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할 예정인지 정도는 이야기해줘야 돼요. 연인 사이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연락은 믿음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믿는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연락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 쓰시길 바래요. 6번째, 나는 상대방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기. 4번째에서 말한 개인 사생활 갖기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전부이길 원하고 상대방이 내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고 찐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한 관계예요. 내가 상대방의 전부이길 원하면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집착으로 이어져요. 집착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내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도 높은 확률로 집착으로 이어져요. 상대방의 전부가 여러분이던 여러분의 전부가 상대방이던 이러면 한쪽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어요. 강요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혼자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상대방의 전부이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내 전부이면 안 돼요. 좋아하고 사랑하되 상대방을 존중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의 생활도 챙기면서 행복하고 오랜 연애하시길 바래요. 7번째, 당연시 여기지 않기. 처음 100일, 200일, 1년 기념일을 챙길 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근데 관계가 오래될수록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 친절을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날 챙기는 게 당연하고 나에게 친절한 게 당연하고 이러면 당연히 배려나 친절, 선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둘의 관계가 굉장히 지루해져요. 연인 사이에 거짓말하지 않고 연락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행동이에요. 근데 기념일을 챙기는 것, 식당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놔주는 것, 무거운 거를 들어주는 것,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것 등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마워 라고 가볍게라도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은 더 여러분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표현해야지 여러분도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호의나 친절은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행동이라고 무의식의 자리를 잡아가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당연한 것도 없어요. 꼭 오래된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고맙다고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8번째, 표현을 습관화하기. 위에서 말한 당연시 여기지 않기랑 이어지는 말이에요. 처음엔 표현을 잘했던 사람도 관계가 오래될수록 표현에 무뎌져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고마워, 부탁해 등의 말 표현이에요. 초반에는 연인 사이가 막 불같이 타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불씨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즉, 이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연애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말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에이 안 죽어, 그 정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고 상대방이 식당에서 숟가락 젓갈을 놔주거나 물을 떠다 주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 땡큐 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물 좀 줘, 이거 좀 들어줘 라고 말할 때 굳이 부탁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투는 부탁하는 어조로 말해야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어투로 말하면 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이러한 말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점점 불타올랐던 사랑이 우상향 곡선이 아닌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상대방에게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을 더 자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되어도 그 끝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서 연인 사이를 넘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점 명심하시고, 표현이라는 게 어렵지만 한두 번 해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천천히 노력해 보시길 바래요. 9번째, 이별을 무기 삼지 말기. 오래 관계를 가진 연인들한테 친하면 묻는 게 있어요. 몇 번 헤어졌냐? 그리고 오래 관계를 가진 연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랑 몇 번 헤어졌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가면 제일 좋지만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헤어진 커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전부든 헤어지자라는 말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집에 안 들어가면 헤어져. 이번 주도 술 먹을 거면 헤어져. 등등. 어떤 행동을 앞에 두고 이 행동을 하면 헤어질 거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나 비열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도 그냥 좀 화나게 하거나 삐지게 하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어지자라는 말은 정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담았는데 위에 클릭하셔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고 후회하고 다시 매달리지 말고, 헤어지자라는 말을 입에서 내뱉을 때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고 말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스킨십을 자주 해라. 초반에 불타오르는 사랑에 비해 관계가 오래될수록 스킨십의 빈도수가 아무래도 내려가요. 이건 소수의 연인 빼고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관계를 더 오래 가져가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좀 더 행복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스킨십을 초반만큼은 아니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킨십은 남녀의 본능이에요. 오래됐다고 스킨십을 멀리하면 젊은 나이에 노부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 중에서도 섹스를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섹스하는 연인보다 일주일에 한 번 섹스를 하는 커플의 친밀감이 훨씬 높고, 섹스를 자주 하는 커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실제로 경제지에서는 성적 스킨십의 증가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이 효과는 연봉이 5만 달러, 즉 6,400만 원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연봉 6,400만 원이 상승되면 기분이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섹스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쯤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키스와 섹스 중에서 연인 사이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스킨십에서는 키스가 더 우세하게 나왔대요. 그 이유는 섹스는 갖춰야 될 환경들이 많잖아요. 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확신, 컨디션, 분위기 등등 있어야 되는데, 키스는 섹스에 비해 장소 구애도 덜 받고 구애받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키스와 섹스 중에 우리는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많이 하면 돼요. 뭘 굳이 뭘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둘 다 하면 되지. 스킨십은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설렘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둘 다 성욕이 별로 없다면 어쩔 수 없고, 오래될수록 스킨십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도 알지만 손잡기, 포옹, 뽀뽀 이외에도 키스와 섹스의 빈도수를 높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옛날 감정을 되찾을 수도 있고 관계를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연인과 오래가고 싶다면, 오래된 커플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이야기해봤어요.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을 유지시키고 감정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서도 많은 의견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휘리릭.